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번부터 7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1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최근에 아스톤 빌라가 한창 흐름이 좋았을 때보다는 주춤하고 있는데 2연패 과정 속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의 주포 공격수인 와킨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스톤 빌라가 공격 상황에서 와킨스 선수에게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와킨스 선수가 침묵을 하는 날에는 상당히 득점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킨스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경기를 치러서 2승 3패, 5경기 2골 1도움으로 그렇게까지 강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아스톤 빌라로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인데, 직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 이 울버햄튼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최다 실점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것이 이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노팅엄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많은 것이 바로 아스톤 빌라인데, 이 문제는 울버햄튼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2번째로 적은 팀이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울버햄튼에게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다는 것은 세트피스 득점이 2번째로 많은 토트넘에게는 상당히 세트피스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골로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에서 1승 1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무 1패가 맨유, 리버풀 굉장히 강팀들과의 경기였고,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에서 경기력만큼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토트넘인데, 그 경기에서 수비수 다이어 선수를 과감하게 선발해서 제외를 시키면서 측면 수비수인 로얄 선수를 3백 수비의 오른쪽 중앙 수비로 배치를 하는 등 확실히 이 메이슨 감독 대행이 굉장히 유연한 전술 운영을 통해서 이 팀을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기대를 걸 만한 토트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트넘의 주포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1경기를 치러서 8승 3패 7골 4도움으로 11경기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역시 최근에 콘테 감독 경질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리그 5경기 5골 1도움으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 원투펀치가 아스톤 빌라에게 강했다는 점은 토트넘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이
토트넘이 최근 아스톤빌라 원정만 가면은 굉장히 강했는데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모든 대회 10경기 9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이 빌라파크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토트넘의 상성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충분히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배제하고 가는 이유는 양 팀이 올 시즌 무승부 자체가 별로 없는 팀들이고 이 맞대결에서도 최근 20번의 맞대결 중에서 무승부는 딱 한 번만 나왔을 정도로 양 팀이 맞대결을 펼치면 항상 승패가 갈려왔다는 상성이 있는 데다가 양 팀 모두 치열한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승점 1점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승패가 갈릴 만한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무리 토트넘이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면모가 있지만 최근에 토트넘이 이 프리미어리그 원정 6경기에서 2무 4패, 6경기 19실점으로 특유의 원정 경기력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톤빌라도 홈발을 받는다면 승리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로서는 사실상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이 불가능한 첼시이고 물론 홈팬들 앞에서 노팅엄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고 첼시는 노팅엄전 다음에 남은 3경기가 바로 맨시티, 맨유, 뉴캐슬 모두 강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첼시의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더 밀릴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위해서는 이 홈팬들 앞에서 노팅엄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상대팀 노팅엄이 최근에 강등권에서는 탈주를 했지만 여전히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3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1승 3무 13패로 프리미어리그 꼴찌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원정만 가면은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노팅엄이고 최근에 원정에서만 리그 7연패를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는 굉장히 온도차가 심한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노팅엄이 유일한 원정 경기 승리가 꼴찌팀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뒀던 경기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첼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첼시 원정에서 노팅엄이 승리를 노리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아워니, 다닐루, 깁스 화이트 그리고 브레넌 존슨 같은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드필더 다닐루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드필더 다닐루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비록 미드필더 포지션이지만 이 드리블 돌파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도 특유의 드리블을 통한 운반 능력을 바탕으로 역습 상황에서 천병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닐루 선수가 변칙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경우에는 첼시가 수비 상황에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이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팅엄이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득점이 10골이었을 정도로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력 쪽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화력적으로도 노팅엄이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지난 첼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노팅엄이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1차전에서 노팅엄이 첼시를 상대로 재미를 봤던 것이 바로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활용한 역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의 케파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역습으로는 득점에 실패를 했었던 노팅엄이지만 이렇게 광활한 첼시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공략을 했었던 노팅엄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노팅엄이 첼시 원정에서 작정하고 선수비 후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첼시가 또다시 역습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첼시가 당시에는 감독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였고 지금은 램파드 감독이 첼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첼시를 이끌고 있는 램파드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에버튼 시절부터 고질적인 약점이 바로 상대의 역습에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냈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이 역습으로 충분히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노팅엄이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지만 최근에 원정 두 경기 리버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는 끈적하게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한 골차 석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첼시 원정에서도 끈적함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본머스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16골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노팅엄이지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최소 득점 공동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공격력 자체가 그리 강한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노팅엄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노팅엄이 강등 버프까지 받는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를 거두면서 승점 1점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본머스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고 이 본머스도 사실상 90% 이상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팀 같은 경우에는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지 않고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오르고 내려갈 수 있다는 순위적인 동기부여는 아직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산술적으로는 아직 본머스는 100% 잔류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본머스 쪽이 근소하게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이 스타일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로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보다는 이 공격을 전개할 때 선수들의 개인 능력, 돌파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본머스의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 상대전적 면에서도 크리스탈이 4승 1패로 본머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두 팀의 1차전 맞대결 장면인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2골을 만들어내면서 깔끔한 2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21골로 최다 실점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나쁘지 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전 세트피스로만 2골을 본머스 상대로 만들어냈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또다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한 방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본머스가 경기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직 산술적으로 1부 리그 잔류가 100% 확정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3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이 공격력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본머스에게도 경기력적으로는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3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유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 40점을 확보를 하면서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유는 치열하게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홈팀 맨유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의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인데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승점이 2.44점인데 원정에서는 1.33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맨유가 홈 경기에서만큼은 굉장히 경기력이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울버햄튼 역시 홈발을 5번째로 많이 받을 정도로 이 원정에서는 반대로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는 확실히 홈팀 맨유가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개막전 패배를 제외하면 1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6경기 2무 4패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가장 최근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무려 0대6으로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가 홈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울버햄튼에게 덜미를 잡히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울버햄튼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두 팀의 맞대결을 살펴보면 맨유가 9경기에서 5승 3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맨유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모두 한 골차 신승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울버햄튼만 만나면 굉장히 끈적한 경기를 펼치면서 시원한 승리가 없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맨유의 역습 득점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팀이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는 맨유가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통계적으로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딱 한 골로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즌 내내 이 평균 액션존을 나타낸 수치인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미들 지역이나 상대 진영보다는 확실히 자기 진영 쪽이나 중원 쪽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의 무게중심 자체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비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맨유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맨유가 대승을 거둘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져 보이고 최근의 흐름처럼 승리를 거둔다면 근소한 신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맨유의 주포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득점력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울버햄튼을 상대로 굉장히 끈적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풀럼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7위 에버튼과 8점 차로 벌어졌는데 남은 3경기 상대가 풀럼, 브라이튼, 리버풀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이 95% 이상 확정이 된 이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풀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승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현재 9등인 브랜트포드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순위를 10위 안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강점, 약점을 드러낸 통계인데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측면 수비가 매우 약점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력이 강점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또다시 이 약점인 측면 수비에 허점을 드러낸다면 풀럼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에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측면 크로스 수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크로스 횟수인데 이 풀럼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가 20회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크로스의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로스의 정확도 자체도 높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우스햄튼의 약점인 측면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 페라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중앙 수비수 살리스와 벨라코찹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테랑 측면자원 윌리안 선수의 컨디션이 좋고 이 측면에는 솔로몬이나 해리 윌슨 같은 자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는 충분히 풀럼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8경기 징계로 결정이 됐었던 풀럼의 에이스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풀럼이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를 올린다면 이 미트로비치 선수의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미트로비치 대신에 나왔던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 역시 리그 3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이 풀럼이라는 점에서 이 공격적으로도 풀럼이 다소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우스햄튼이 산술적으로는 1%의 희박한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적이라는 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성적이 사우스햄튼이 꼴찌라는 점,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풀럼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뛰어난 팀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더 많은 쪽은 이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12골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직전 맞대결에서도 풀럼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코너킥 세트피스로만 2골을 만들어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뿐만 아니라 풀럼의 강력한 세트피스도 이번 경기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풀럼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오사수나의 승리까지 바치면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만 남아있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알메리아는 현재 강등권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승점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꼴등팀인 엘체 다음으로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원정에서 승리를 노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 16경기에서 1승 3무 11패로 승리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알메리아의 원정 성적이고, 이 1승 역시 한 명이 퇴장을 당했던 강등권 헤타페 원정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오사수나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팀인데, 다만 오사수나도 약점이 있는 것이, 오사수나는 리그 33경기에서 29골밖에 넣지 못해서 경기당 평균 한 골이 채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득점 통계인데, 오히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알메리아가 29골로 19골을 넣은 오사수나보다 10골을 더 넣고 있고, 세트피스에서도 알메리아는 12골을 넣은 반면에 오사수나는 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는 알메리아가 오사수나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사수나는 알메리아보다 수비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강점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에 강력한 한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5등인 팀으로 높이가 뛰어난 팀이지만, 그 높이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비교적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의외로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알메리아의 형편없는 원정 성적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무승부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주고, 양 팀의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오사수나가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점, 알메리아는 리그 2연승이 한 번도 없었다는 패턴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사이좋게 무승부가 뜨면서 패턴이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2연패만 3번이 있었고 3연패는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로 연패 흐름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사수나의 승리를 투폴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오사수나 경기를 보면은 이변이 나올 것 같다가도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중위권 수문장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꾸역승을 가져가는 그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사수나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무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측면 크로스 통계인데, 이 빌바오라는 팀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4회로 두 번째로 많은 팀으로 기본적으로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로스 일변도로 공격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빌바오가 경기가 안 풀릴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상대팀이 제공권이 강력할 때 측면 크로스가 통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보다 제공권이 높은 이 6개의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빌바오가 카디스전 2승을 제외하면은 오사수나, 에스파뇰, 마요르카, 소시에다드, 헤타페 자신들보다 제공권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굉장히 팽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와 2무를 캤고 소시에다드와 1승 1패, 마요르카와 2무, 에스파뇰과 1승 1패,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포함해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제공권이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는 측면 크로스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던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뒤에서 두 번째로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에 취약한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빌바오 특유의 측면 크로스 공격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 최근에 빌바오가 비아레알을 만나서 8경기 3승 5무로 패배가 없었던 천정 면모 역시 이러한 상성적인 부분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비아레알이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올 시즌 비아레알이 훨씬 홈에서 성적이 원정보다 좋다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빌바오 쪽에는 현재 수비 자원 결장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측면 수비수인 데마르코스 선수가 측면 크로스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이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빌바오 특유의 측면 크로스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모레노 선수의 최근에 빈자리를 메워줬었던 잭슨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4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이번에야말로 천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